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리가 첫 번째 경기 분석. 발렌시아 대 레가네스. 발렌시아 바르셀로나전에서 연이은 대패를 당하며 팀 사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직전 셀타 비고전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다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라리가 19위로 강등권에 위치해 있으며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격에서는 두로가 핵심으로 직전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측면에서는 리오아가 크로스와 돌파를 시도하며 공격을 지원하고 이선에서는 게라와 알메이다가 패스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미드필드진이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바르셀로나전에서 총 12실점을 허용하며 뒷공간과 제공권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코레이라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가야가 측면 수비를 이끌어야 합니다. 바레네체아와 게라가 수비 지원을 해야 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레가네스 직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0대2 열세를 극복하고 2대2까지 따라잡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현재 라리가 16위로 강등권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데 라푸엔테가 최전방에서 버티며 다니 라바와 루벤 페레스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후안 크루즈는 직전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좋은 컨디션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윙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수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핵심 수비수 곤살레스가 징계로 결장하며 나스타시치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 원정 11경기에서 단 3패만 기록하며 7경기를 무승부로 가져가는 등 끈끈한 수비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발렌시아가 홈에서 승리를 노리겠지만 레가네스의 단단한 수비 조직을 고려하면 쉽게 뚫어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레가네스 역시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이 수비 중심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0대0 혹은 1대1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레디비지의 두 번째 경기 분석. 알크마르 대 지볼레. 알크마르 리그 4위를 기록 중이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PSV전, 위트레흐트전 이후 스파르타 로테르담전으로 주춤했으나 빌럼 아이아이전과 컵대회 퀵보이스전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공격의 중심은 페럿입니다. 이번 시즌 15골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선에서는 마이난스가 페럿을 지원하며 클레스와 쿠프마이너스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맡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구스가 징계에서 복귀하며 마르틴스 인디와 함께 중앙 수비를 맡아 안정감을 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측면 수비의 약점이 여전하며 속도가 빠른 상대 윙어를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볼러 최근 경기력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0골을 몰아치며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 선두 PSV를 3대1로 잡아내며 이변을 일으켰고 포르투나 시타르트전에서도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직전 위트레헤트전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득점력을 증명했습니다. 핵심 공격수는 벤테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완벽한 골 감각을 유지 중입니다. 측면에서는 크라스테프가 3골 3도움을 올리며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반덴 베르흐와 아주지가 수비적 밸런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다. 최근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기록하는 동시에 실점도 많았습니다. 위트레흐트전 3실점, 페렌츠바로시전 4실점 등 조직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크마르의 공격력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다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알크마르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알크마르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쥐고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볼러의 최근 득점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공격진의 폼을 감안하면 지볼러가 최소 한 골은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득점 흐름이 예상되며 오버가 유력합니다. 리그앙 세 번째 경기 분석. 스트라스부르 대 몽펠리에. 스트라스부르 리그 7위까지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이 다소 불안합니다. 쿠프 드 프랑스에서 앙제의 1대3 패배를 당하며 탈락했고 리그에서도 스타드 렌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며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다만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단 2패만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에메가가 핵심입니다. 최전방에서 버티며 공중볼 경합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측면에서는 와타라와 르마레샬이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지원하며
미드필드에서는 디아라와 안드레이 산토스가 경기 조율을 담당합니다. 수비진에서는 부바카르 쿠야테가 징계로 결장하며 실라가 대신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수비진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주전 센터백의 부재로 인해 불안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몽펠리에 리그 17위로 강등권 탈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그 최다 실점 팀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20경기에서 43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평균 2.15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랑스에 0대2로 패하며 수비 불안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공격에서는 사바니에가 중심을 잡으며 중원에서 탈압박과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측면에서는 알타마리와 델로르가 침투와 크로스로 지원하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키키 쿠야테와 이시아가 실라가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실점 비율이 높고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트라스부르가 공중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몽펠리에가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트라스부르 승리와 오버를 추천합니다. 몽펠리에는 최근 경기에서 다득점 경기가 잦았으며 수비 불안이 심각합니다. 스트라스부르가 홈 경기에서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한 골 차 승리가 예상됩니다. 분데스리가 네 번째 경기 분석. 라이프치히 대 장크트 파울리. 라이프치히 로제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무 1패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유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력이 침묵했고 기대 득점 0.27을 기록하며 상대보다 낮은 공격 생산력을 보였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로이스 오펜다와 베냐민 세슈코가 투톱을 형성하지만 최근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는 사비 시몬스와 누사가 지원하며 중원에서는 자이발트와 하이다라가 경기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수비에서는 벤자민 헬리이스가 시즌 아웃되며 전력 손실을 입었지만 윌리 오르반과 루케바가 출전 가능합니다. 골문은 굴라치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경기에서 14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크트 파울리 최근 경기력이 상승세입니다. 직전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전 경기들에서는 2연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요하네스 에게슈타인이 최전방을 맡으며 측면에서는 아폴라얀과 바이스하우프트가 지원합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어바인과 센즈가 중원을 장악하며 수비적으로 내려선 후 역습을 노리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에서는 바실리가 골문을 지키며 하우케발, 에릭 스미스, 다비드 네메트가 3백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주전 수비수 매츠와 살리아카스가 결장하며 수비 조직력이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라이프치히 승리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장크트 파울리의 단단한 수비 조직을 감안하면 쉽게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라이프치히가 경기 운영 면에서 우위를 점하겠지만 최근 득점력 저하와 상대의 수비적인 전술을 고려하면 1대0 혹은 2대0 정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세리에 A 5번째 경기 분석. 레체 대 볼로냐. 레체 강등권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파르마를 3대1로 꺾으며 반등했지만 최근 리그에서 2연패를 기록하며 경기력이 불안정합니다. 특히 홈에서는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골 결정력 문제가 큽니다. 공격에서는 크르스토비치가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치빈스키, 라피아, 가스파르, 반다 등이 부상으로 이탈해 스쿼드 뎁스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바스키로토와 장이 중심을 잡겠지만 강팀을 상대로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볼로냐가 점유율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레체는 역습에 의존하는 형태의 운영이 예상됩니다. 볼로냐는 리그 7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며 직전 경기에서도 코모를 2대0으로 제압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공격에서는 카스트로가 원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이 선에서는 은도의 도밍게스, 파비안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전 공격수 오르솔리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카스트로와 도밍게스가 득점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체가 가능합니다. 중원에서는 프레일러와 모로가 경기를 조율하며 수비진은 칼라브리아, 에를리치, 루쿠미, 미란다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전망입니다. 볼로냐는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볼로냐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레체는 홈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볼로냐는 최근 5경기에서 단 4실점만 허용하며 수비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볼로냐가 점유율을 장악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체는 크르스토비치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릴 것이지만 최근 홈 경기력과 볼로냐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하면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볼로냐의 근소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6번째 경기 분석. 소시에다드 대 에스파뇰. 소시에다드 리그에서 3연패를 기록하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오사수나전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11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특히 공격력 부진이 심각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2골을 기록했으며 홈에서도 리그 11경기에서 4승 2무 5패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미켈 오야르사발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쿠보 타케우사가 상대 수비의 집중 마크에 막히면서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마르틴 수비맨디가 중원을 조율하지만 수비와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전 풀백 하마리 트라오레의 부재와 오드리오 솔라의 출전 불투명 이슈로 인해 측면 수비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에스파뇰 최근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 무패로 강등권에서 탈출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꺾으며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극도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8경기에서 7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비 푸아도가 7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로베르토 페르난데스의 빠른 역습이 주요 전술입니다. 하지만 중원의 경험 부족이 문제이며 브라이언 올리반과 호세 그라헤라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극심한 득점력 부진을 고려하면 에스파뇰이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무승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시에다드가 최근 3경기에서 단 1골밖에 넣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다득점 경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에스파뇰은 최근 레알 마드리드를 잡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원정 경기에서 극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수비적인 운영 속에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크고 소시에다드는 주도권을 잡고도 마무리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큽니다. 잉글랜드 FA컵 7번째 경기 분석. 에스턴 빌라 대 토트넘. 에스턴 빌라 홈 경기력은 강력하지만 최근 기복이 심합니다. 최근 6경기에서 2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수비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10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특히 공격력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도니얼 말런의 선발 가능성이 높고 마르코 아센시오 역시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존 맥긴과 제이콥 램지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수비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클린시트를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조차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자는 있지만 상대보다 상황이 양호합니다. 올리 와킨스, 파우 토레스, 매티켓이, 타이론 밍스가 빠졌지만 공격력이 살아있는 만큼 홈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스쿼드 붕괴 수준입니다. 히샤를리송, 메디슨, 반더벤, 로메로, 존슨 등 주전급 자원 11명이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최전방에는 손흥민이나 마티스 텔이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빌드업 축구를 현재 스쿼드로 운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브 비수마와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중원 조합은 상대 압박에 취약하며 수비진 역시 경험 부족으로 인해 빌라의 역습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경기력입니다. FA컵 3라운드에서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고전을 펼쳤고 리그컵 준결승에서는 리버풀에게 1대4로 대패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대량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스턴 빌라가 우세한 경기입니다. 홈 경기력과 스퍼스의 전력 누수를 고려하면 빌라가 다득점 경기 끝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퍼스는 수비진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며 빌라의 강한 공격력을 막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 운영상 빌라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활용한 역습을 노리겠지만 현재 스쿼드로는 버티기 무리가 있습니다.
3대1 또는 4대2와 같은 다득점 승부가 유력합니다. 세리에 A 8번째 경기 분석. 나폴리 대 우디네세. 나폴리 리그 7연승 이후 로마전에서 막판 실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여전히 강하며 인터밀란이 피오렌티나전에서 패배하면서 나폴리가 우승 경쟁에서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강력한 경기력을 유지 중입니다. 올 시즌 리그 홈 11경기에서 9승을 기록했으며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루카쿠가 핵심입니다. 우디네세를 상대로 8경기 6골을 기록한 바 있으며 최근 리그에서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마테우스 나레스와 마테오 폴리타노가 지원하며 중원에서는 스콘 맥토미니와 로버트카가 안정적인 빌드업을 책임질 전망입니다. 수비진에서는 올리베이라가 결장하지만 부온조르노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대체 옵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로마전에서 막판 실점으로 승리를 놓친 만큼 수비 집중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디네세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다. 직전 경기에서 베네치아를 3대2로 꺾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지만 경기 내용은 불안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9경기 중 5패를 기록하며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로렌조 루카를 활용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유효한 공격 옵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에서는 플로리안 토벤과 알렉시스 산체스가 지원하겠지만 전체적인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편입니다. 수비진은 핵심 골키퍼 마두카 오코에가 결장하며 조직력이 약화되었고 대신 사바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바의 경험 부족을 고려하면 나폴리의 강한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폴리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디네세는 원정에서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차이가 확연한 만큼 나폴리가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디네세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득점 경기보다는 2골 이내의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리그앙 9번째 경기 분석. 앙제 대 마르세유. 앙제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리그에서는 르아브르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추가했고 컵 대회에서는 스트라스부르를 3대1로 완파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 중입니다. 전술적으로는 압델리를 중심으로 한 빠른 공격 전개가 강점입니다. 알레비나와 멜랄리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르폴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를렌스 아르쿠스, 시디키 셰리프, 반파 디엔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것은 수비 안정성과 공격 옵션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최근 3경기 연속 무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가 마르세유라는 점에서 수비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세유 리그 우승 경쟁에서는 다소 밀려났지만 여전히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기복이 있는 모습이지만 직전 경기에서 리옹을 3대2로 꺾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공격력은 강력합니다. 최근 20경기에서 43골을 기록하며 메이슨 그린우드가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며 해결사 역할을 수행 중이며 라비오와 나디르도 이 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는 불안합니다. 특히 측면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으며 발렌틴 카르보니, 제프리 콩도그비아, 파리스 무만바냐, 루벤 블랑코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미드필드와 골키퍼 포지션의 뎁스가 약해졌습니다. 수비적인 안정감이 떨어지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르세유의 공격력이 뛰어나고 앙제 역시 홈 경기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세유가 최근 리옹을 꺾으며 분위기를 살렸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앙제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하겠지만 마르세유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수비적인 부담이 큽니다. 또한 마르세유의 측면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양팀 모두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라리가 10번째 경기 분석. 세비야 대 바르셀로나. 세비야 올 시즌 중위권에 머물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지만 공격력 부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루케바키오가 핵심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9골을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로메로와 바르가스가 이 선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중원의 조안 조르단과 수비진의 탕귀 니앙주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카르모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면서 수비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홈에서는 18점을 기록하며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가 바르셀로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비적으로 신중한 운영이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당 평균 득점이 1.2골에 불과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바르셀로나 최근 공식 경기 3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파 델 레이에서 발렌시아를 5대0으로 대파하며 4강에 진출했고 리그에서도 발렌시아와 알라베스를 연달아 꺾으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릭 감독의 전술 변화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페란 토레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활약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레반도프스키, 야말, 하피냐의 삼각편대가 다시 가동될 전망입니다. 미드필드에는 페드리와 가비가 조합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원정 경기력입니다. 최근 리그 원정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마무리 능력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또한 테어 슈테겐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페냐가 골문을 지킬 예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비야는 최근 경기에서 끈질긴 경기력을 보였지만 공격력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공격력만큼은 확실합니다. 세비야가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바르셀로나의 화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비야가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활용할 경우 다득점 경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